자, 또한 이번 내란 영역에 동원한 여러 장비들이 나옵니다. UH-60 헬기, 장갑차, 소총 등.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하나만 딱 들자면 저는 연락할 때 사용했던 비화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화폰은 대부분이 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 경호처에서 지급하는 비화폰은 데이터의 송수신 내용이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어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면 복구하더라도 분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비화폰을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비화폰을 누가 사용했고 언제 사용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많은 말씀. 네, 차관님,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월 19일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특수공무집행장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 서부지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체증 기록이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은 대통령 관저 2차 체포 집행 시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그 뒤 1월 24일 특수부는 김성훈 차장의 범죄 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미 재범을 저지른 김성훈에 대해서 검찰은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두 번 모두 영장 자체를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고 반려충분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당시 경호청 차장에 대한 영장 범죄 사실은 크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직권남용 인사권 행사 부분인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담당 검사는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당의 혐의 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는 당의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언론에서 나왔듯이 다른 증거인멸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영장이 기재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서 담당 검사는 그 부분을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밝혀진 사실을 보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자 검찰의 고위 간부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담당 고위 간부가 나와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 바로 다음 날 김용현 국방장관은 특수본의 수사이 좁혀오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죠. 네, 당시 대검 간부가 이 소환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찰 고위 간부 누구입니까?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검사입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이 부분을 충분히 왜 통화하셨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김영원 전 장관이 연락이 안 되고 해서 담당 이제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후에 이 소환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검 차장이 연락처를 받아서 그 연락처로 통화를 했는데 그 이진동 차장검사 이야기로는 그 상대방이 전화한 그 휴대폰이 비화폰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 예, 본인은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김용현이 사용했다는 비화폰 또 저는 차장이 통화했다는 그 비화폰 외에도 분명히 누군가 숨겨야 할 비화폰의 사용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수사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자료는 받아서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수사팀한테 참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에서 차관이 비화폰인지를 모르고 본인은 일반 폰으로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입니까? 네, 본인은 그렇게 이제 상대방 주장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찰 고위 간부와 김용현 장관과 통화 내역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김용 그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반려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통화한 대검 간부 자체가 일반 휴대폰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하면 본인이 통화한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통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사 실무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고 무언가 검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와 이런 부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만일 검찰이 김용현의 신병을 특수본에 넘겨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김성은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이 확보되고 그래서 경호처에 있는 비화폰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수사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수사팀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과 납득하지 못할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한 검찰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은? 네, 기본적으로 이 이른바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3개 수사 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한 사항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신 부분이고 이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차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국민은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에 의해서 내란죄의 여지 수사와 공소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3개 수사 기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서 마무리한 이후에 기소를 해서 곧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판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